그랬잖아요. 예? 개똥물리. 그러면은 꽃색, 종자색, 절적영역 뚜렷한 차이가 있는 선발하기 쉬운 처음부터 개체를 선발하는 방법이다. 예? 자, 개통육정법 F1을 만들고, 자, 거기 봐보세요. 개통을 세우는 것은 몇 세대? F2 세대. 거기다 딱 별표하십시오. 선생님, 개통을 세운 것은 F2 세대고, 그걸 받아 개통예배는 F3 세대입니다. 자, 개통을 세우는 것은 몇 세대? F2 세대. 개통을 세워서 개통예배는 F3 세대. 자, 314쪽 봐보세요. 기본과정에서 거기 변이 작성해서 우량 개통 육성 그랬죠. 개통을 갖다가 세운다 그랬을 때, 개통을 선발한다 그랬을 때 F2 세대, 그 개통을 세운 것을 갖다 재배를 한다 그랬을 때는 F3 세대. 그러니까 개통을 세운다 이 소리 나오면 개통 재배한다 그러면 무조건 F2가 최강의 어르신 우선순위 답에 책에 나왔다 그래서 F3으로 찍지 마시오. 뭐 말인지 아셨죠? 자, 그래서 그렇게 개통재배 그럽니다. 개체 선발을 계속하여 우수한 순계 집단을 얻어 신품종을 육성한다 그랬습니다. 잡종 초기의 선발 거기다 딱 별표하십시오. 자, 그러면 봐보세요. 개통육종은 먼저 꽃색 색깔에다가 딱 별표. 그리고 질적경질에다가 별표. 그리고 무슨 선발? 개체 선발에다가 별표. 그 다음에 개통은 F수 2세대에 세운다. 거기다 딱 밑줄 별표. 개통예매. 그 다음에 잡종 초기에 선발. 거기다 딱 밑줄. 육종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육종 기간이 짧아. 약 12년밖에 안 걸려. 와, 12년이? 그래서 뭐다 짧습니다. 자, 소수 유전자와 관여하는 질적연결 개량 거기다 딱 맺죠. 그 다음에 육종각은 능력이 필수적 거기다 맺죠. 그런데 집단 육종은 봐보세요. 거기에서 보면은 자, 거기에서 보면은요, 집단 육종은 자, F5에서 6세대까지 보통 재배를 하고, 자, F5세대에서 집단 선발 거기다 딱 밑줄. 개체 선발이 아니라 집단 선발 F5세, F2 세대에서 무슨 개체 선발이 아예 개통 육종은 넣어달란다. F1에서 개통을 만들어 F2에서 개통 재배, 개통 선발이. 그런데 여기는요, 집단 선발이 몇 세대에 F5 세대에서의 F6 세대에서 집단 개통을 세워. 그러면은 뭐라고? 개통 선발로 바꾸는 방법이다. 집단 선발에다가 개통 선발을 바꾸는 방법이다. 집단 선발은 몇 세대? F5 세대. 최강현 어르신 F5 세대. 개통 선발은 뭐라고? F6 세대. 그러면은 초기 세대에는 개체별보다 집단 선발 효율적 관념의 6종이다. 그래서 수확량은 그럽니다. 그래서 양적 연질 계량 거기다 딱 밑죠. 개통 육종은요, 집단 거죠. 그러면 양적 연질은 뭐라고 써냐면은, 무게, 그 다음에 크기, 그러면 봐봐요. 자, 그램, 킬로그램, 그러죠? 센티미터, 미터, 부피는 뭐예요? 데시리터, 리터. 수량과 관계 있는 것은 무슨 선발? 집단 선발에
그러면은 F6세 교배조합별로 집단화벌개가 유용유전자 상실의 우려가 적다. 자, 유용유전자 상실의 우려가 적다 그러면은 집단육종이 왜 이렇게 이야기하냐면요. 개통육종법과 집단육종법의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 비교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들에서 꼭 한 문제가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가 나오니까 이것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문제가 없네요. 자, 봐보세요. 자, 그러면은 봐보세요. 개통육종법은 뭐라고? 질적연결이, 집단육종법은요, 양적연결이, 그러면 질적연결에 해당하는 것은요, 색깔이, 크기, 모양이, 자, 색깔에다만 딱 머릿속 기억에 꽃 색깔, 과일 색깔이, 그러면은 집단육종은요, 양적 연결이 무게, 부피, 그 다음에 크기, 그 다음에 초기에 그럽니다. 개체 선발 그러면은요, 개통육종이 후기에 집단 선발 그러면은요, 집단육종이 그죠? 그러고 거기에서 보면은 육종기간이 짧다 그러면은요, 개통육종이 육종기간이 길다 그러면은요, 집단육종이 그러면은 F2의 개통을 선발, 개통재배 그러면은요, 개통재배 F6세대, 5, 6세대 집단 선발, 집단 개통을 만들고 그러면은 뭐라고? 집단육종이 유용유전자 상실의 염려가 있다 그러면은 뭐라고? 개통육종이 유용유전자 상실이 없다 그러면 집단육종이 요렇게만이라도 구분해서 한 문제. 신근희 여사님 뭔 소리인지 아시겠죠? 네, 딱 한 문제. 요것만 구분해내서. 자, 그 다음에 여교배 육종 별표하시죠. 박병경 여사님, 고추가 병하면 좋아, 나빠? 좋아, 나빠? 그러면은 고추가 벌레 먹어보면은 충해에 피해가 그러면은 좋아, 나빠? 나쁘죠? 내병성, 내충성, 품종육성에 가장 많이 이용하는 그러면 내병성, 내충성, 품종육성에 가장 많이 이용하는 그러면 뭐라고? 여교잡 육종법이 우선순위랍이야. 그러면은 봐보세요. 자, 여교배 육종이랍니다. 어떤 한 가지 우수한 특성을 가지니 비실용성 일회친으로 하고 그럽니다. 자, 내병성을 가진 한 가지 우수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품종이야. 그런데 어떤 품종은요, 다른 것은 다 우수한데, 여러 가지 특성 우수한데, 내병성만 약해. 그랬을 때 그 한 가지 특성을 가지니, 일회친월의 아버지와의 수술의 꽃밥 정액거래 여러 가지 특성을 가지니 반복친이 모친이야 자방친이 거기에다가 옮겨주는 것이야. 꽃가루를 수분을 해. 그래서 일회 교배만으로서 품종 육종을 할 수 있어. 한 가지 영질 특성 계량에만 한두 가지 영질 특성 계량에만 이용할 수 있어. 그죠? 자, 그러면 봐보세요. 한 가지 우수한 특성을 가진 비실용성 일회친 거기다 딱 몇 절에 전체적으로 우수한 연재대로 실용성 품종 반복친이 그래도 뭐들 한다고? 거기에서 비교적 작은 집단의 크기로 짧은데도 품종을 개량하는 방법이 일회친의 특성말 선발함으로 선발 효과가 확실히 재현성이 높다. 그러나 한두 가지 형질, 목표하는 형질이 위에는 개량 효과가 없다.
이 소리입니다. 그러면은 이 한두 가지 영질이 뭐냐 이 소리입니다. 뇌병성, 뇌충성이 도열병을 합니다. 탄저병이 강한 품종 육성에 가장 좋은 육종법은 뭐라고? 요교배 육종법이. 자, 동그라미 2번이 요교지비의 육종법의 기호 기억이. 자, A라는 그래. 박명덕 여사님의 사장님이 계셔. 어르신이. 그리고 박명덕 여사님이 계셔. 그러면은, 자, 박명덕 여사님하고 사장님하고 결혼을 했다. 그러면은 서로 뭐가 달라? 살아온 환경도 다르고 성도 다르잖아요. 그러면 이것들 갖다 하나에 못 한다고 개통이라 그래. 개통이 박명덕 여사님도 하나의 개체 개통이 사장님도 하나의 개통 이해합니다. 이것이 뭐냐? 사장님을 만약에 A라 그래. 박명덕 여사님을 B라고 그래. 그래도 둘이 교잡을 했어. 교잡이 그러면은 그 자식을 나오면은 1대 그래. F1이라 그런다고. 그죠? 그 자식이. 그런데 이제 요교잡육종법원이 이제 오해하지만 A, B 자식이 나왔어. 1대 F1에다가 F2가 아니야. F1에다가 부모 조합 중 하나를 더 한 번을 더 교잡을 해버리는 거예요. 사람은 안 돼. 그런데 식물은 돼. 그러니까 B가 모친이야. 엄마 계통이야. A는 뭐한다가 아버지 계통 일회친이 거기 A 곱하기 B 곱하기 B 했을 때 여러 번 반복해서 뭐를 한다고 교배한다 그래서 반복친이라 이 소리야. 그죠? F1의 부모조합 F1에 다시 부모조합 중 어느 한쪽을 반복해서 교배하는 육종 방법. 뭐라고? 요교배 육종법이. 박명경 여사님 이해하셨어요? 이영정 여사님 이해하셨어? 그리고 그 기호시기 시험 문제 잘 나와. 그러면은 일회치는요, 씨만 뿌려주고 가보라. 그러니까 그것은 비실용친이라 그래. 아버지 부친이. 그리고 이제 그것은 한 가지 특성만 유리해. 그런데 이제 어머니 자방치 B는 여러 가지 특성이 유리해. 그리고 한 가지 병의 약간 특성만 약해. 그러니까 한 가지 특성만 가진 이래질의 우수한 형질은 여러 가지 형질이 우수하니 자방친 어머니 모친이 반복진에다 옮겨주기 위한 육종 방법이 그게 뭐라고? 요교잡 육종법이. 이영경 여사님 이해했어요? 예. 그래서 그 말 뜻이 나오면은 요교잡 육종법으로 찍어라 이 소리입니다. 한 번 교잡시킨 것을 일회치니 두 번 이상 교잡시킨 것을 반복치니 그래서 반복진에서 인자 씨앗을 받아 이용한다 이 소리입니다. 요교배 육종은 찰성과 같이 단순유전자를 가진 영질이나 자 뇌병성 거기다 딱 꼈죠. 뇌병성 품종을 개량하는데 효과적인 육종 방법 그럽니다. 다 타식성 약물의 경우 냅둬버리십시오. 자 타식성 약물 거기다 옥수수하고 써놓으십시오. 옥수수. 타식성 약물은 자 봐봐요. 키가 큰 놈하고 키가 작은 놈하고 교배를 해. 그러면은 F1에서 우열의 법칙에서 키가 큰 놈이 나와 적은 놈이 나와. 박명덕 여사님 큰 놈이 나와. 그 키가 큰 놈만 재배를 한다. 그게 1대 잡종이다 이 소리야. 키가 큰 놈하고 키가 작은 놈 유전자가 같이 있어. 자식놈이. 그놈만 재배를 해. 그러고 그 다음에는 그놈 버려버려.
새로 씨앗을 또 그렇게 만들어진 그 일대 잡종을 씨앗을 다시 더해. 그러면 봐봐요. 자식으로 이영접합체가 안 만들어 인위적으로 교배란 방법을 사용하였다. 인위적으로 교배가 불필요하다. 자, 타지덕식으로 근친교배는 자, 똑같은 형질을 가진 것끼리 했더니 작은 것하고 작은 것이 모여버리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쬐깐해져, 쪼매져버려. 그러니까 그것을 뭐라 그래? 근친교배 약세라 그래. 근교 약세. 그런데 큰 것하고 작은 것하고 서로 특성이 다른 것하고 교배를 했더니 F1 자식이 큰 인자하고 작은 인자를 같이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이게 잡종이더라 이 소리야. 자식 1대 F1에서 잡종이 나타났어. 이것을 뭐라 한다? 잡종강세라 한다. 그래서 이 잡종강세를 가지고 있는 그것만 재배한다. 그래서 매년 1년 1회 종자를 그렇게 생산을 해갖고 심고 바꿔줘야 해. 일대 잡종, 옥수수, 감자, 채소류는요, 종자갱신기간은 몇 년? 매년 1회. 이 소리야. 이영경 여사님 아시겠죠? 자식병약만에. 그러면은, 자, 박명덕 여사님, 옥수수를 심어갖고 갖고 왔어. 그래갖고 딱 씨앗을 보니까 5만원 넣고, 그래도 내년에 심으려고 딱 땄어. 그놈을 다시 씨앗을 심으니까 쪼매져 버렸어. 쪼매지는 현상이 뭐라고? 자식약세. 자식약세가 나오면 좋아, 나빠, 나빠. 자식약세를 방지하기 위해서 뭐를 한다고? 잡종강세를 이용한다 이 소리야. 이 소리. 다시강약 뭐. 자, 영양먹이 작물은 뭐냐 이 소리야. 고구마. 육종을 하려면 꽃이 피어갖고 자. 빨간 고구마하고 흰 고구마하고 교잡을 해서 꽃이 피게 해갖고 그래갖고 씨앗을 받아갖고 심었어. 거기에서 싹이 나오면 줄기를 잘라갖고 심었어. 그러면 뭐라고? 영양번식 작물은 육종이야. 자, 영양번식 작물은 동영엽 작물은 이영엽과 영양번식의 영양력을 유전자형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 사람의 영양제 선발을 통해 신품종을 육성한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특히 감자 바이러스 감염되면은요, 안 좋아해. 영양번식. 그래서 감자 바이러스 방제에 가장 좋은 방법은요, 체종지, 뭐라고? 고냉지, 상간지,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보다 더 좋은 방법은 생장점 배양에, 그랬죠? 예. 자, 일대잡종 육종 갑니다. 잡종강세 거기다 딱 믿죠. 잡종강세. 그래서 잡종강세 육적범위 그러면은 일대잡종 품종을 육성 거기다 딱 믿죠. 다른 말로 하이브리 헤테로시스 일대잡종 육종이라 부른다. 교배질을 일정한 상태로 유지하며 거기다 딱 믿죠. 해마다 일대잡종을 만들어 재배. 종자갱신기간은 뭐라고? 1년 1회. 일대잡종 품종의 장점과 단점이 나오죠. 장점이 자, 옥수수 일대잡종 이용한 게 원예작물, 가지, 고추, 다수왕이 그 다음에 뭐다? 생산물이 다수와 큰 것이 균일해. 그 다음에 유용한 특성, 강건성, 내병성, 병에도 강해. 단점 그럽니다. 일대잡종에서 수확한 종자를 다시 심으면 변이가 심해서 뭐가 일어나? 자식 약세가 일어나. 수확량이 감소해버려. 균일성도 떨어져버려. 그래서 종자갱신은 종자는 매년 구입해서 사용해야 해. 이영경 여사님 뭔 소리인지 아시겠어? 예, 이 소리입니다. 자, 그 다음에 배수성 육종을 합니다. 배수성 육종은 거기 봐야 돼요. 게놈을 배가시키는 현상 거기다 배가 배수성입니다. 자, 2배째, 3배째, 4배째, 10배째를 맞는데
3배째 이상 식물 거기다 딱 매출하십시오. 가로에 놓고 뭐라고? 씨 없는 수박하고 써놓으십시오. 씨 없는 수박, 씨 없는 포도, 그죠? 가로 닫고 해놓고요. 우장춘하고 써놓으십시오. 우장춘 박사님이, 우장춘이, 그리고 그러니까 뭐랍니까? 수박은요, 무슨 육종? 배수성 육종이 몇 배째? 3배째. 그러면은 배수체 육성에 가장 좋은 약품이야. 약품이, 그냥 화학물질은요, 콜히친하고 써놔요. 콜히친이 배수체 작성에 가장 탁월한 그랬을 때 뭐라고? 용도 그릇이 콜히친이, 예, 누가 발명했다고, 누가 이것을 육종을 발견했다고? 우장춘이. 씨 없는 수박은 몇 배째? 3배째. 4배째도 아니고 5배째도 아니고 3배째. 그러면은 봐보세요. 그러면은 2배째는 정상적인 수박이야. 2배째는 정상 수박이, 거기에 비해서 3배째 씨 없는 수박은 첫 번째 세포화 기간이 커져. 그러니까 과일이 크기가 커져. 두 번째 병의 축에 대한 저항성이 증가해. 세 번째 함유 성분이 증가해. 당도가 증가해. 세 번째. 그런데 네 번째 나쁜 점은, 요것은 장점이죠. 단점은요, 생육이 늦어져. 수박은 7월달에 따먹으면 이거 9월달에 따먹어야 해. 일반 포도는요 7, 8월달에 따먹어야 해. 그런데 거봉은요 몇 월달에 따먹는다고? 9월에서 10월에 따먹어야 해. 그러니까 생육이 지연돼. 그 다음에 씨가 없어. 종자가 없어. 그것을 뭐라고? 낮은 임성이 채종하기가 힘들어. 임성이 낮아. 씨앗을 받기가 힘들어. 잡종이 생기기 어려워. 그러니까 일반 포도는 떠덕떠덕 붙었죠. 그런데 거봉은 듬덩듬덩 붙었어. 그리고 씨앗이 거봉에는 별로 없어. 일반 포도에는 씨앗이 많아. 그죠? 그런데 상품성이 높고 당도가 증가하고 크기가 커. 그러니까 우리가 뭐단다? 배수동 육종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 특히 어디에다가 많이 사용한다고? 수박이, 그 다음에 포도이, 그죠? 그 다음에 배이, 복숭아에, 사과 같은 데도 많이 사용을 해. 우리가 사과, 복숭아, 배, 조기 수확을 해도 조기 출하를 하려면 그때는 이제 콜리친이 아니라 지베렐린을 처리를 해보라. 그때는. 자, 그러면은 거기에다 보면 신품종을 육성하는 방법이다. 돌연변이 육종을 합니다. 그래서 돌연변이체를 이용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동그라미 2번 기존 품종의 방사선이나 화학물질 처리 거기다 딱 매출하십시오. 인위적으로 돌연변이체를 만들어서 육성을 하는 겁니다. 유기농에서는 돌연변이 중요하네. 안 돼. 돌연변이 사용할 수 있어, 없어? 없어. 유전자 변형 사용할 수 없어. 그죠? 그러면은 인위적으로 배수체를 작성을 했어. 그것도 사용할 수 있어, 없어? 없어. 그잖아요. 그런데 개통육종법, 집단육종법, 요교잡육종법은요. 유기농에서 많이 사용할 수밖에 없잖아요. 보니까 시험 문제 3개가 가장 잘 나오겠지. 그러겠죠? 예. 자, 생명공학, 생물공학적 육종 방법입니다. 그랬을 때 첫 번째, 조직대학, 체세포융합,
유전자 전환 겁니다. 다음적 생명공학적 육종 방법 세 가지는 뭐라고? 조직배양, 체세포 융합, 유전자 전환의 2, 3, 4 가로에 생명공학 육종법 겁니다. 이것은 뭐라고? 바이오 기술, 테크놀로지를 이용합니다. 생명공학, 생물공학 그럽니다. 조직, 세포, 염색체 DNA를 대상으로 조직배양, 세포융합, 유전자 전환이 그러면은 우리는 특히 유전자 전환을 뭐라 그래? GMO 그래? 유전자 변형 농산물에 사용할 수 있어 없어? 유기농에서는 없어.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은 조직배양 중에서 거기에서 거기 조직배양 동그라미 2번 별표에 그 중에서 바이러스 증식하지 못하는 무병주를 생산하는데 사용 시감자 거기다 딱 꼈죠. 바이러스 무병제체 100% 생산했을 때 뭐라고? 생장점 배양에 생장점 조직 배양에 요거는 우리가 실용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조직 배양을 생장점 배양에 자 체세포 융합 그럽니다. 그러면은 세포벽을 지하고 세포융합 배양한다. 세포의 생식 과정을 거치지 않고 다른 식물 유전자를 도입할 수 있다. 자 동그라미 3번 별표에 감자하고 토마토하고 뭐들 한다고 세포융합을 시켰다. 그래도 뭐가 나와? 포메이토가 나왔어. 이론상으로는요 밑에는 뭐들 한다고 땅속에서는 감자가 줄렁줄렁해. 그리고 지상부에서는요 토마토가 주렁주렁해. 그런데 지금 현재 세포융합 포메이토는요 실패작 실험작물이 실용작물이 아니라고 해. 그래도 포메이토가 나오면 뭐라고? 세포융합에 그러면은 유전자 전환 그랬습니다. 외래 유전자를 갖다가 도입이 형질 전환을 시켰어. 이게 뭐라고? GMO의 유전자 변형에 그랬을 때 최초로 형질 전환 품종은요. 플레이버, 세이버 그래. 그러면은 거기에서 뭐 한다고? 토마토 플레이버, 세이버 이랬을 때는 또는 플레이 삽으로 이렇게 말을 해요. 토마토의 가장 큰 단점은 뭐예요? 김근희 여사님, 보관성이 없다는 거죠. 토마토는 껍질이 얇아갖고 빨리 숙성되어갖고 보관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뭐들 한다고? 보관성이 높은 토마토 껍질을 단단하게 만든 유전자를 집어넣었어. 이제 우리가 공무원 시험이라든지 기타 산업 기타나 안티텍스 RNA 기술을 이용한 뭐예요? 그것까지는 할 필요 없어. 플레이세이버 그랬을 때 토마토 경도 보강에 내충성 겁니다. BT 유전자를 도입을 했다. 한마디로 말해도 콩에다가 옥수수 잎에다가 BT 유전자를 집어넣었어. 그러면 콩잎을 갉아먹는 벌레가 옥수수 잎을 갉아먹는 벌레가 중독되어서 죽어버려. 그것이 뭐라고? 내충성 품종의 BT 제초제 저항성 콩밥면 함께 신경질나 제초제 사용을 해. 그런데 제초제를 살려고 콩이 죽어버려. 그러니까 콩은 죽지 않고 풀만 죽게 하느니 콩 품종을 만들어냈어. 그게 뭐가고 대두콩인데 ROUND 라운드업이라 그래. 라운드업 네디 그래. 라운드업 콩이 그래서 이렇게 해서 GMO 유전자 전환에 그러면 생명공학을 이용한 육종법은 조직배양, 체세포 그리고 유전자 전환에 그중에서요 실용적으로 이용한 거 100% 바이러스 무병주 시감자 생산 그러면 뭐라고?
생장점 내양에 머릿속에 기억에 포메이토 그러면은 뭐라고? 세포융합에 그러면은요 토마토 플레이세이버 BT 내충성 제초제 저항성 라운드업 내리하면 GMO의 유전자 변형 이렇게만 기억이 자 저항성 육종이라고 나옵니다. 이제 저항성 메커니즘이 나와 있죠. 내병성 품종의 저항성 그럽니다. 메커니즘이 진입 저항성 그럽니다. 병원균이 진입하는데 적합의 저항성은 식물체의 형태 그럽니다. 진입을 못하게 한다 이 소리야. 딱딱해갖고 확대 저항성 진입하더라도 뭐들 한다고 여러 곳으로 번지지 않게끔 한다 이 소리입니다. 그러면은 이때 확대 저항성을 나타내는 물질이 뭐라고 별표하십시오. 피토알렉신 항체야 이게 억제 물질이 자 비선호성 해축이 싫어요. 그러면은요 자 벼에서는 갉아먹어. 그런데 뭐들 한다고 다른 것에 작물에 해를 안 주는 해충들이야. 대표적이게 멸구류는요 벼에만 피해를 줘. 다른 것은 싫어해. 그러면 얘를 늘어서 누에는 뽕잎만 먹어. 배추잎 안 먹어. 이것이 뭐라고? 비선호성입니다. 항충성을 합니다. 해충의 성장을 저해하거나 번식을 감도시키는 식물의 항충성을 합니다. 그 다음에 내성은요, 저 해충이 견디는 저항성을 그럽니다. 자, 저항성 육종의 문제점 그럽니다. 한번 저항성을 가지고 있으면 계속 저항성을 가져야 한다. 그런데 재배 연수가 경과하면 그 저항성을 상실해버리더라 이 소리입니다. 그래도 계속해서 꾸준하니 저항성 품종을 육성해야 한다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2번 보세요. 320조 벼도열병에 대한 저항성 품종어 병원균 네이스 거기다가 딱 별표하십시오. EX의 내병성 가로 열고 내도열병성 가로 닫고 내병성 품종의 재배 연수를 경과하면이 이병성 가로 열고 병의 저항성이 약해지는 특성이 가로 닫고 나타내는 가장 큰 이유는 병원균의 네이스 변화에 답이 잡아보세요. 내병성을 갖고 있는 품종의 재배 연수를 경과한 후에 이병성을 나타내는 가장 큰 이유는 병원균의 네이스 변화에 병원균의 유전적 변화에 병원균이 돌연변이를 일으켜버렸다 이거죠. 네이스 변화 한 문제에 저항성 생산성과 불일치 그랬더니나 나주고 자 병해충 저항성의 육종을 합니다. 육종과 관심자도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병해충 저항성 육종을 하면은 무슨 육종법? 여교잡 육종법 그랬죠. 환경 스트레스 저항성 품종은 못 보고 환경 스트레스성 제일 밑에 봐보세요. 내냉성에 벼에 좋겠죠. 냉에 약한 벼에 내동성 보리에 좋겠죠. 그 다음에 감자 같은 저온에 강한 내습성 가지면 좋겠죠. 고온에도 가면은 자, 그 다음에 내습성, 내암성에 수분들의 토양내다, 내염성, 내단다, 알카리성에 저항성 품종을 육성해서 재배했다. 무슨 막내법? 경종적, 생태적, 재배적 막내법이 용도 어르신이 예.
자, 321쪽 문제 다 풀었습니다. 넘어갑니다. 322쪽입니다. 농가에서 사용한 우량 품종의 기본적 구비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 겁니다. 자, 봐보세요. 자, 품종 보호 요건 말고, 자, 봐보세요. 농가의 우량 품종 기본 조건 봐봅시다. 첫 번째 그럽니다. 한 가지 특성이라도 불량하면 안 됩니다. 모든 특성이 지금 현재 재배되는 품종보다 우수해야 합니다. 그래도 우수성입니다. 이게 전 품종에 균일하게 나타나야 합니다. 균일성 그럽니다. 이게 세대를 거듭해서도 안정되게 나타나야 합니다. 그게 뭐라고? 거기에 뭐라고? 영속성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다 봐보세요. 우수성을 구별성이라 할 수 있겠죠. 우수성은 이꼬로 해놓고 구별성하고 써놓으십시오. 그리고 영속성은요, 이꼬로 해놓고 안정성하고 써놓으십시오. 그러면 균일성은 같잖아요. 그러면 말만 바꿔졌을 뿐이죠. 영덕 어르신. 예, 그럽니다. 의량품종이. 그러면은 거기에 신품종의 3대 조건 똑같잖아요. 그것을 물어본 거이겠죠. 그러면은 품종 보호요건 갑니다. 첫 번째 뭐라고? 이름이 있어야 해. 고유한 명칭이. 두 번째 신규성이 있어야 해. 세 번째 구별성이 있어야 해. 네 번째 균일성이 있어야 해. 다섯 번째 안정성이 있어야 해. 거기에 아닌 거 내염성이네. 자, 3번입니다. 품종 태화 원인으로 볼 수 없는 거 유전자형 분리 그럽니다. 자연교자 돌연변이. 그런데 이형 종자의 혼이 그러면 기계적 혼이 그러면은요 태화 원인이죠. 그런데 기계적 혼입을 억제하면은요 태화 방지 목적이죠. 품종 특성 유지 방법이 아닌 거 영양번식, 보존재배, 그리고 격리재배, 원원종재배, 집단재배가 아니죠. 자, 그 다음에 우량종자의 증식체계로 오른 거 기본식물이나 있었죠. 그 다음에 원원종이 있었죠. 그 다음에 원종이 있었죠. 보급종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벼품종 일반적인 종자 갱신 주기는요 4년 이내에 최강영 어르신 이해하셨어요? 4년 이내에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주 오늘날 작물 육종 목표와 거리가 먼 것 겁니다. 지금 현재는 못한다고 첫 번째 뭐라고? 보기 좋은 과일이 맛도 좋을 것이다. 예감이 좋아야겠죠. 그리고 뭐니 해도 신미 맛이 나와야겠잖아요. 그 다음에 거기에서 병충해 저항성이 있어야겠죠. 돈 적게 들려면 유기농하고 그러려면 환경 적응성, 내냉성, 내성성 이런 것도 있어야겠죠. 다비 요구성은 아니죠. 다비 요구성은 뭐라고? 비료를 많이 주어야 한다고? 그러면 돈 많이 든 게 난 안 할랍니다. 그죠? 자, 08번입니다. 다음 다수성 품종을 육종하기 위해 집단 육종을 적용하고자 한다. 이때 집단 육종의 장점으로 옳은 것 거기 따기. 그러면 개통 육종하고 집단 육종을 비교하는 문제죠. 첫 번째 잡종 강세가 강하게 나타난다. 이거든요. 일대 잡종 육종이죠. 선발 개체 후대의 분리가 적은 거니까 선발 개체 후대에 선발하여야 한다. 유전자형 분리가 적으니까 안정되고 고정돼서 이게 맞는 소리입니다. 각 세대별 유전자는 개체 수가 적다 그러면 소수 유전자였을 때는 개통육종법에 우량형질의 자연도태가 거의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는요
거기에서 우량형지로 자연조태가 거의 없다. 그래서 거기에서 장점으로 오는 거 됐을 때 4번이 가장 오르네요. 자, 역요잡에 대한 기호 A 곱하기 B 그럽니다. 곱하기 뭐라고? 부모 조합 중 하나 A 또는 B. 그러니까 나번이 되겠네. 그러면은 가번은요 당교잡입니다. 개체가 두 개뿐이잖아요. 당교잡은 당교잡인데 변형 당교잡입니다. 그 다음에 A 곱하기 C 개통이 3개라서 3개의 교잡입니다. A 곱하기 B 당교잡, C 곱하기 D 당교잡, 당교잡 곱하기 당교잡에서 복교잡이라 그럽니다. 나번은 여교잡 그랬죠. 자, 그 다음에 10번입니다. 일대 잡종 품종이 가지고 있는 유전적 특성은요, 잡종강세 그랬죠. 근교약세를 방지하면서 잡종강세를 이용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근교약세다 우리 용도그릇이 찍고 나오면 네 이놈합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네. 육종에서 바이러스가 없는 객체 육성에 특히 많이 관심을 갖는 거 감자에 그것도 없으면은 온해작물로 찍어 화분과 벽가를 말고요. 자, 토마토 감자의 잡종식물 포메이토는요 세포융합이 그랬죠. 체세포 융합에 13번 작물병에 대한 품종의 저항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합한 것 겁니다. 거기에서 보면 병에 대한 품종의 저항성은요. 도열병에 강한 품종도에 재배 연수가 경과하면이 병원균의 유전적 변화 또는 네일스 변화에 의해서 이병성입니다. 병원균에 친해져 버리는 감수성이 예민한 것으로 변할 수 있다. 때로는 감수성으로 변한다 이 소리입니다. 해마다 변한다 아니죠. 변은 4년 이래 그랬잖아요. 영원히 지속된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감수성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 와, 우리 용덕 어르신의 사모님을 뜻하네요. 감수성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병원균의 네일스 변화가 일어난다. 그러니까 못한다고 3년에 한 번씩 바꿔줘야 한다. 내병석 품종도 변화에 4년에 한 번이 뭔 알겠죠? 와, 우리 영도 그릇이 안 속네. 4년하고 속다라고 합격이십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잠시 쉬었다가요.